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현재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지만 2024년 기초연금 40만원 전체 지급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인데요. 따라서 어르신들께서는 2024년 안정적인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질문 내용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아파트 한 채를 전세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두 채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모두 합한 후 지역별 기본공제를 딱 한 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도시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전세보증금의 경우 현재 부동산 시가 표준액의 50%까지는 부채로 공제받으실 수 있으므로 집이 두 채라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02만 원이라고 하던데 혼자 살면서 월급에 300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건가요? 선생님 말씀대로 2023년 현재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이 모든 소득의 합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인데요.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경우 소득 전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공제, 추가공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만큼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처럼 근로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기본공제 108만 원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면 133만 4천 원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또한 2024년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과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인상되므로 다른 재산과 소득이 아주 많지 않으시다면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 근로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 즉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반영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점포를 임대해서 월세 200만 원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집 있고 월세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2021년까지 임대소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소득 또는 임대 수입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단순경비율, 즉 필요경비 42.6%를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주택임대 42.6%, 점포임대는 41.5%의 필요경비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점포임대소득 200만 원에서 필요경비 41.5%를 공제한 117만 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으시다면 기초연금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한 남편이 전기차를 산다고 하는데 전기차를 사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초연금 신청자가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무조건 탈락입니다. 고급 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데요.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으므로 차량가액만으로 고급 자동차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전기차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도 차량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부 보조금을 포함한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전기 자동차는 절대 소유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그래도 꼭 타야 하신다면 리스로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리스 차량은 보증금만큼만 일반 재산에 포함되므로 기초연금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 취득세는 차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현재 개인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사업자가 있으셔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 즉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에 소득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아주 많지 않으시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개인택시 사업을 하실 경우의 단순경비율은 90.8%입니다. 따라서 500만 원 정도의 사업소득이 있으셔도 90.8%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면 46만 원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내 친구 말로는 은행에 2억 이상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하던데 이자 소득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기초연금 산정 시 금융재산은 기본공제 2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2억 원에서 2천만 원 기본공제를 하면 1억 8천만 원이고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60만 원. 6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야 할 것은 2억 원에 대한 은행 이자 소득인데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3%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2억 원에 대한 이자 소득은 월 50만 원이고 여기서 기본공제 4만 원을 차감하면 46만 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2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갖고 있을 경우 2억 원을 소득으로 환산한 60만 원에 이자 소득 46만 원을 더하면 소득 인정액은 106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2억 원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이자 소득은 이자를 받은 달이 속한 해의 다음해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으면 배우자인 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공무원연금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너무한 것 아닌가요?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즉 4대 직영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직영연금 수급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행복한 인생이 막 가족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들 중 기초연금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2024년 기초연금은 1959년생부터 신청 가능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 대상이 되시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이외에도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고 결과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즘은 그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청하셨다가 탈락하셨어도 내년 1월 반드시 재신청하셔서 그 결과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 공시가와 소득의 변동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